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과수 파트 하나 남았습니다. 파트 3, 과실손해보장 하나 남았어요. 적과전 종합위험보장, 그 다음에 종합위험 수학감소보장, 비가림과수 포함해서요. 고생 많이 하셨고, 과실손해보장 하나 남았는데 일단 품목부터 볼까요? 24년도까지는 감귤 OD, 그리고 복분자 무화과가 있었어요. 근데 25년도에 블루베리하고 두릅이 추가가 될 거예요. 이건 거의 확정적이라 보시면 되고, 블루베리, 두릅이 과수 파트 어느 쪽에 편성이 되느냐, 이게 좀 말이 있었다가 가장 최근 나온 약관을 봤더니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즉 감귤 OD하고 이제 같이 과실손해보장 종합위험 쪽으로 편성이 되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변경되는 거, 개정되는 거, 또 새로 들어오는 품목, 이런 거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미리 정보 입수하셔서 공부를 하신다 해도 나중에 25년도 3월, 4월에 25년도 농금원 이론서에 어떻게 반영될지, 어느 정도 반영될지 누구도 몰라요. 물론 지금 이들의 학습 내용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평가 내용, 어떻게 손해평가하는지 이런 건 나와 있지만, 만약에 그걸 미리 공부하셨다가 하나라도 내가 미리 공부해놓고 익숙해져 있는 것에 다른 식으로 반영이 됐다거나 한다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기 때문에 모든 건 다 새로운 농금원 이론서 나온 25년 3월에서 4월 후에, 자, 그때 그 이전에 편찬된, 출간된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개정된 내용을 다 갈무리해서 카페에 파일로 올려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내용은요, 개정 특강을 다시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구나, 그리고 개정 특강과 제가 그때 카페에 올려드리는 내용을 잘 챙겨보시고 잘 챙겨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제가 교재 보시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뭐 이런 거 지금 반영될 겁니다, 거의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미리 해두셔도 돼요. 블루베리 두릅 관련해서도요, 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중간중간 말씀드리면서 할게요. 네. 자, 과실손해보장인데 종합위험 및 수학전 종합위험이네요. 네.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이 이제 감귤 OD, 블루베리 두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학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이 복분자 무화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 두 개의 보장 방식이 하나로, 과실손해보장 하나로 묶여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품목들 보시면 느낌이 좀 어떠세요? 우리가 기존에 했던 사과배 단감, 떫은감, 또 포도 복숭아, 참다래, 이런 것과 비교해 보셨을 때 어떤 느낌 드세요? 물론 여기서의 감귤은 온주밀감류입니다. 만감류는 수학감소 보장으로 이사 갔죠. 어떤 느낌 받으세요? 좀 특이한, 그렇죠? 일반적이지 않은, 그렇죠. 네. 이건 제가 수년째 드는 생각인데, 이 과실손해보장에 있는 품목들은요, 그냥 어디 묶어놓기, 즉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이나 수학감소 보장이나 어디로 들어가기 애매한 친구들, 그냥 묶어놓은 보장 방식 같아요. 좀 그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래서 그렇게 얘기하셨구나, 이렇게 느낌 아실 거예요. 특이한 품목들, 복분자, 무화과, 두릅 같은 경우는 흔히 밭작물 아닌가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나무라고 봐야 되겠죠. 있기 때문에 편성된 것 같고, 블루베리, 오디, 뭐 온주밀감류는 뭐 그렇게 특이한 품목은 아닐 것 같은데, 과거엔 온주밀감류도 다른 품목에 있었죠. 다른 보장 방식에. 네. 특이한 품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낯섦, 이 품목의 특징, 이걸 잘 넘어가셔야 돼요. 그것만 잘 넘기시면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그 품목의 특성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매칭을 그렇다고 우리가 재배학적으로 막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래서 이렇게 평가 방식이 나오는구나, 이것만 잘 넘기시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다만 농금원 이론서 보시면
페이지가 몇 페이지 차지하지 않아요. 몇 페이지, 뭐 특히 이 과목 같은 경우에 뭐 다른 보장 방식에 비해서. 그런데 각각 품목의 개성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조사 방법, 보험금 계산이 다 달라요. 우리 전과전 종합위원부장은 내 품목이지만 같았잖아요. 그쵸? 조사 방법, 보험금 계산. 수학감소부장도 포복자만 기타 과수 나뉘었지만 같았잖아요. 그쵸? 네, 여기는요. 각각 다릅니다. 블루베리 두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페이지 수에 비해서 공부할 분량이 좀 많구나. 그 이유는 특이한 품목들 모아놓은 거기 때문이다. 우린 가볍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 들어가 볼게요. 자, 보험기간 및 보험기간에 따른 보상하는 재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일단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 볼게요. 오디하고 온주밀감류, 이제 나중에 여기 블루베리 두릅까지 추가가 되겠죠. 네. 일단 보험기간 볼까요? 보험기간 오디. 여러분, 우리는 보험기간을 보시면서 무엇을 떠올리셔야 될까요? 어떻게 인식하셔야 될까요? 뭐 이렇게 보상하는구나, 뭐 이게 아니고 보험금의 종류. 보험금의 종류. 아니, 보장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그 기간에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렇게 따지면 OD는 과실손해보험금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아, 좋아요. 딱 하나 있어요. 두릅하고 블루베리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참고 삼아 만약에 써놓으실 분들은. 네. 일단 OD 과실손해보장 주계약이죠. 네. 계약 체결 24시부터 보험기간이 보험 종기가 특이하죠. 결실 완료 시점. 자, 퀴즈. 일반적으로 수확기 종료 시점, 우리 보험의 목적은 과실 열매이기 때문에 나무에서 열매가 수확 다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렇지 않은 보장 종기 여러분 몇 개 하셨는데 OD하고 약간 비슷한 거 뭐 하나 있었는데요. 기억나세요? 유자. 수확 개시 시점까지였죠? 근데 OD는 그 전후를 더 거슬러 올라가요. 보장 종기가. 결실 완료 시점. 중요합니다. 결실 완료 시점은 이듬해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대요. 네, 그렇구나. 자, 보상하는 재해는 종합위험이잖아요. 종합위험. 자조화. 자조화. 우리 자연재해, 종합위험 자연재해 종류 적과전 종합위험 부장에서 우리 다뤘었죠. 네, 반복, 중복되는 거는 꼭 필요한 거는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고 아닌 거 그냥 패스할 겁니다. 그래서 적종이 조금 길었었어요. 그렇구나. 자, 온주밀감류. 아, 보험기관에서 우리가 보험금의 종류를 볼 수 있다면 보험금 종류가 많네요. 네, 온주밀감류. 그리고 심지어 이 보험금의 종류 4가지가, 아이고, 1에서 3으로 넘어오네요. 네, 4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여러분이 다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는. 네. 근데 보면 주계약, 보통약관, 우리 보통 특별약관 대비해서 보통약관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온주밀감에서는 주계약으로 인식하세요, 여러분. 같은 말이지만 주계약으로, 우리 주계약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주계약 하나, 특약보험금 3개가 있는데 다 중요하다. 과실손해보장에선 과실손해보험금이 나오겠죠? 네.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가 보장 종기고요. 판매연도 12월 20까지네요. 네. 여러분 떠올리시는 거, 두 번째 퀴즈에서 떠오르시는 거 아무것도 없으시면 안 되는데요. 네. 자, 만감류 떠오르셔야죠. 수학감소부장의 만감류. 만감류하고 온주밀감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만감류,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수확기 종료 시점이 보장 종기인데 이게 언제죠? 수확기 종료 시점이? 만감류? 다 까먹으셨으면 안 되는데요. 이듬해 2월
말일 28일, 29일 있고 하니까 2월 말일. 네. 이렇게 됐죠. 네. 그리고 중간에 12월 20, 그러니까 20까지니까 21일부터라고, 21일부터, 네. 이듬해 2월 말일까지 딱 떠오르시는 재해? 동상해, 동상해. 만감류는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이잖아요. 그래서 보장 기간 내 동상해를 보통 약간 주계약에서 보장해줘요. 저 동상해 담보 조건이 뭐죠? 종합위험 동상해 정의?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얼어야 되죠. 농작물 등이. 그런데 이 기간에는 12월 21일부터 이 기간에는 정의가 좀 달랐잖아요. 그렇죠? 특정 위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했었죠? 제마 36, 그다음에 외영 48 이렇게 암기하셨죠? 제주도는 마이너스 3도, 영하 3도 이하로 6시간 이상 지속. 제주도 외는 0도 이하로 48시간 이상 지속. 그래야만 이 기간에 동상해를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저거를 굳이 표현하자면 수확 개시 후 또는 수확기 동상해. 수확기 동상해 담보 조건. 이 기간. 지금 만감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감류. 네. 근데 우리 과수원은 동상해가 발생한 적이 없어요. 그럼 저는 이 동상해를 보장받지 않을게요. 뭐가 있었죠? 수확기 동상해 부보장 특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험료 할 때 주계약에서 호두와 같이 부보장 특약 보험료 할인율이 있었죠? 그리고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 보험료에도 적용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더라. 이거 좀 25년도에 체크해보자. 기억나시죠? 네. 자, 만감류. 온주밀감류 볼게요. 이제 온주밀감류. 원래 같은 보장 방식에 있다가 이제 헤어진 거기 때문에 온주밀감류 쭉 보장 시기 계약 체결을 24시 같죠? 네. 보장 종기 수확기 종료 시점 같아요. 하지만 이 수확기 종료 시점이 한계일이 다른 거죠. 판매 개시 년도 12월 20까지. 여기네요. 여기. 구분되시죠? 네. 보통약관에서 동상해 보장해주죠. 종합위험 과실손해 보장이죠. 담보조건은 동일하죠.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농작물 등이 얼어서 발생한 피해 보장해줘요. 네. 그런데 저는 동상해를 좀 보장받아야 되겠는데요. 굳이 표현하자면 수확 개시 이후 수확기 동상해, 저는 둘 다 좀 이렇게 맞는 정확한 표현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수확기 동상해 좀 보장받고 싶어요. 보장받고 싶어요. 그러면 12월 21일부터가 되겠죠. 수확기 종료 시점 끝나고 나서 특약 기간이 판매년도. 여기도 판매년도겠죠? 네. 그러면 이 특약의 보장 종기는 언제가 될까요? 이듬해 2월 말일. 아이고. 2월 말. 비교 확실히 되시죠? 아, 어찌됐든 12월 2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는 수확기 동상해 또는 수확 개시 후 동상해라고 부르고, 여기는 보통약관에서 가만히 있어도 보장해주지만 나는 부보장 받을게요. 특약 있고. 여기는 보장 종기가 12월 20일에 딱 끝나버리니까 그 이후에 저는 동상해를 보장받을게요 한다면 보장해주세요 라고 하는 보장 특약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수확기, 수확 개시 후 동상해 보장 특약, 부보장, 보장 특약. 담보 조건은 동일해요. 이 기간의 동상해의 담보 조건은 제주도는 마이너스 3도 3시간, 마이너스 3도로 6시간 이상 지속, 제마 36, 외영, 제주도 외는 0도 이하, 그 다음에 48시간 이상 지속. 담보 조건은 동일해요. 이 기간에. 구분 확실히 되셨죠? 네.
둘 다 보통약관에서 동상에 보장한다. 근데 12월 2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는 담보조건이 바뀐다. 여기는 그 기간이 주계약 보장 기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는 부보장 받을게요. 특약이 가능하고 여긴 주계약 보험 기간에 불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어서 보장 받을게요. 보장 특약이 필요하고. 됐죠? 네.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하다 말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어 나오잖아요. 수학 개시 후 동상의 보장 특약 판매연도 12월 21일 바로 다음 날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오로지 동상이 이때 또 자조화 쓰시면 안 되죠. 네, 주계약 기간에 자조화. 그럼 여러분은 주계약 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과 동상의 보장 보험금 필요하신 거예요. 그리고 과실손해 추가 보장. 저거는 우리 포도, 복숭아, 만감류에 뭐 있었죠?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똑같아요. 똑같아요. 보통 보험의 목적이 과실로 같잖아요. 그러면 보장 기간은 이렇게 재해가 다른 경우 외에는 거의 보통약관, 주계약과 동일합니다. 보상하는 재해도 동일하고요. 그렇구나. 나무특약. 오디는 나무특약 없네요. 네. 감귤, 온주밀감류는 나무특약이 있는데 나무특약 보험기간 만감류하고 동일하죠? 네. 자조화 당연히 종합위험 보장받고요. 그럼 여러분 지금 따로 정리해 놓고 계시는 정리 노트에 나무특약, 적종, 종합과수, 종합과수 중에서 만감류하고 참달에 달랐잖아요. 그렇죠? 만감류 쪽에 얘 하나 껴놓으시면 되겠네요. 온주밀감. 두릅하고 저는 이제 두릅베리라고 하는데 블루베리는 나무특약 없어요. 오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냥 과실손해보장만 있는. 네. 오케이. 자, 밑에 볼게요. 온주밀감류 수확 개시 후 동상의 보장 특약, 동상의 담보 조건. 이건 지난번에 암기하셨던 거고, 근데 제가 다시 봤더니 만감류 쪽에는 이게 제가 그때 강의 중에 말씀드린 0도 이하인데 영하 0도 이하 이거 이상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대로 복사해서 붙였는데 온주밀감류 쪽에 봤더니 또 영하자가 없더라고요. 네, 여기선 영하자 지워주시는 게 맞죠. 네.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볼게요. 이제 보상하는 손해 다 보셨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 종합위험 자연재해의 정의는 꼭 적중해서 다시 한번 읽으시고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우리 기본 구종 있잖아요. 개수통원 모시게 해 전 그쵸? 근데 제가 과수할 때 하나가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개수통원 모시게 해 전생이 되겠네요. 전생. 네, 전생. 생이 뭘까요? 생.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생리장애. 생리장애. 근데 지금 약관이 이제 순차적으로 판매 시기 전에 이제 발표가 되거든요. 공개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전 품목, 전 보장 방식에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에는. 근데 적종의 새로운 25년도 대비한 약관 발표 시기를 봤을 때 25년도 농금원 이론서의 적종에는 이게 반영이 돼 있을까? 앞으로 반영이 되는 게 맞는데 그쪽 방향으로 다 가요. 전 품목. 주계약뿐만이 아니라 나무특약에도요. 다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적종을 여러분이 한번 25년도에 반영될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뭐 거기에 막 심오한 이유를 갖다 붙이실 필요 없어요. 약관 공개 시기가 우리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개된 약관으로 시험 보잖아요. 그렇죠? 이 이후에 발표된 거는 그냥 시험 범위가 아닌 걸로 보시면 돼요. 개수통원 모시게 해 전생 네, 이거는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같이 암기해 놓으셔도 되고요. 개수통원 모시게 해 전까지는 종합과수에서 이거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수학 전 종합위험. 수학 전 뭐 비슷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수학 전 적과 전 그쵸? 적과 전 종합위험. 적과 후 특정위험. 똑같아요. 수학 전 자조화 종합위험.
수확 개시 후가 맞겠죠? 네. 수확 개시 후 특정형.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복분자, 무화과 두 개의 품목이 있고요. 복분자부터 볼까요? 자, 보험기관에서 우리는 보험금의 종류를 본다. 첫 번째 보험금, 두 번째 보험금 있네요. 경작불능보장 처음 나오죠. 이게 특약 아닙니다, 여러분. 주계약이에요. 주계약. 경작불능보장. 주자가 이상하네요. 네. 경작이 불가능하대요. 그걸 보장해 준대요. 네. 특약 아닙니다. 과수 파트에서는 유일해요. 복분자만. 주로 이제 논작물, 밭작물에 가면 경작불능보장이 좀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데 경작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크대요.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경작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큰데 이 보장이 없다면 계속 이어가서 수확감소 보장이든 과실손해보장이든 본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쵸?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수확감소보장이라 할게요. 그게 이해가 편하실 테니 저 수확감소보장 논작물을 지금 들고 있어요. 그런데 경작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이건 하나 많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어요. 이 보장 방식이 없어요. 그러면 수확량 조사 확인이 가능한 시기, 수확 직전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다가 본 조사 실시하고 수확량 감소를 인정받아서 보험금을 받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도 피해를 냅두면 피해가 커질 거 아니에요. 농민분들 입장에서도 이거 시간 낭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다른 거 하세요. 이게 경작불능 보장이에요. 그렇구나. 자, 모든 경작불능 보장은요. 보장 종기가 수확 개시 시점이에요. 수확을 개시했다? 그건 이미 경작을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시점까지의 큰 피해만 보장을 해주고요. 수확 개시 시점을 복분자는 이듬해 5월 31일로 보는 겁니다. 아까 OD 날짜하고 같죠? 경작불능 때 왜 피해가 큰가 봤더니 똑같아요. 종합위험 자조화로 인해 이 정도로 피해가 커요. 경작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 주계약, 자조화 동일하고요. 그리고 과실손해보험금 수확 전, 수확 개시 후로 나뉘겠죠? 네. 수확 전 종합위험 자조화. 네. 수확 개시 시점. 요 날짜죠 뭐. 이때까지는 자조화를 종합위험으로 보장. 수확 개시 후. 그러면 이듬해 6월 1일 바로 다음 날짜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6월 20까지 20일간이에요. 20일간은 특정위험, 태풍, 강풍 포함 태풍, 우박을 보장해 줍니다. 특정 2종이 되겠죠.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은 특정 7종이었죠. 네, 특정 2종. 자, 일단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특정 2종, 강풍 포함 태풍과 우박의 담보 조건은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의 담보 조건과 동일합니다. 특정위험. 수확 개시 후 특정 7종이든 적과 종료 특정 7종이든 적과 종료 전에 한정보장 특약의 특정 5종이든 담보 조건은 동일하더라. 암기 다 되셨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보실까요? 20일간이 수확 개시 후예요. 그리고 보장 가능한 것은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야 되는 특정 위험 2개. 다른 재해는 보장이 안 돼요. 그러면 전 이거 차라리 부보장 받을게요. 부보장 특약이 있습니다. 수확기 부보장 특약. 뭐 중요한 특약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여러분 이미 연상되셨겠지만 부보장 특약이 있다면 보험료 할인이 있겠네요. 우리 지금까지 부보장 특약 뭐 있었죠? 적종의 일소, 가을동생의 부보장, 그쵸? 할인율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보험료 공시기에 할인 항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호두, 조수의 부보장, 만감류, 수확 개시 후 동상의 부보장. 또 물론 이제 비가림 과수, 포도 대추 참다래에서는 농작물만 가입할게요, 시설만 가입할게요 하는 경우에 그럼 상대적으로 시설 부보장, 비가림 시설, 농작물 부보장 특약이 있어요. 여기도
하나 추가됐고요. 부보장 특약 따로 정리해 놓으세요. 근데 보험료 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얘기가 없어요. 없으면 우리는 그냥 신경 안 쓰면 돼요. 네. 농작물 부보장, 시설 부보장, 비가림 과수, 포도, 대추, 참달에 있어서는 그냥 농작물 보험료만, 시설 보험료만 내기 때문에 별도의 부보장 할인율이 없는 건 당연한데 여기는 같은 과실인데 보험의 목적이 같은데 이 시기만 보장받지 않을게요? 그러면 보험료 할인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언급이 없더라. 우리 신경 쓸 거 없는 거예요. 네. 자, 무화과. 2개 있네요. 먼저 주계약 볼까요? 똑같이 수확 개시 전. 계약 체류 24시부터 7월 31일까지로 보내요. 네. 그러니까 5월 31일, 7월 31일을 기준으로 개시 전, 개시 후가 나뉘는 거죠. 종합위험, 자조화, 수확 전 종합위험. 자, 수확 개시 후 특정 위험 2종 동일합니다. 담보 조건도 동일하고요. 네. 복분자하고. 여기는 8, 9, 13개월이에요. 3개월. 사실 이 보장 종기도 몇 년 전에 바뀐 거죠. 네. 이렇게 하나씩 확정이 정립이 돼 갑니다. 무화과, 나무특약 가능합니다. 그러면 과실손해보장 네 품목, 이제 두릅하고 블루베리, 두릅베리 들어오면 6품목 중에서 나무특약 가능한 거는 온주밀감류, 이 무화과가 있네요. 근데 보장 기간이 다르죠? 이 친구는 그냥 종합 과수하고 같네요. 네. 나무특약 정리해놓고 계시죠? 네, 나무특약. 첫 번째 적종은 네 품목 다 가능하고 보장 기간도 다 동일하죠. 네. 그 다음에 종합과수, 적종과 종합과수의 기본적인 보장 기간, 나무특약만 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네. 여기는 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 1년 꽉 채워서 여기는 나뉘었죠. 참달에 있었고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꽉 채워서 이듬해. 그 다음에 만감류 있었고요. 이듬해 4월 30일까지. 그리고 이 외의 품목들 있었잖아요. 그쵸? 12월 1일부터 이듬해 11월 30일까지. 그리고 이제 과실손해보장이 있는데 여기다 그냥 추가시키자고요. 만감류 더하기 온주밀감이 보장 종기가 보험 기간이 같죠. 나무특약. 그리고 이제 이 외의 나머지 과수들과 무화과가 같은 거죠. 됐죠? 네. 피해를 고사만 인정한다. 자조화로 인한. 피해율은 고사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주수. 가입금액, 피해율, 보험금, 자기부담 비율 다 똑같아요. 보상하는지 보상하지 않는지 다 똑같아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맞겠죠. 여기서는. 다만 보험 기간 때문에 참다래 같은 경우 수확 개시 전, 수확 개시 후 고사주수 조사 안 했었죠.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이런 것도 나올 때마다 정리해 놓으시고요. 오케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볼까요? 적종처럼 수확 개시 전, 수확 개시 후 보상하는 재해가 다르니까. 그쵸? 보험기간이 나뉘니까.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나뉘겠죠?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네. 수가 없네요. 수가 뭐죠? 여기 있는 거. 수확기에. 칼라로까지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 두 문자 암기 지금 이건 끝나셨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때 계속 반복하시면서 외우시는 거예요. 암기를 따로 하려 하지 마시고. 수학기가 아니죠, 지금. 수학 개시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빠집니다. 근데 여기 이제 생이 들어간다고요, 생. 보상하는 이외의 재해로, 보상하는 손해라 돼 있어요, 또 거기는.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재해로 인해 발생한 생리장애. 그러니까 사실 보상하기로 한 거 아니면 다 보상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보상하지 않겠다. 분쟁의 여지가 없다. 이런 거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수학 개시 후 볼까요? 수학 개시 후 여기도 이제 생 더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전생. 이건 거의 확실하니까 전생. 개가 없네요. 이제 하우스 부대 시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 거고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계약 체결 시점 한참 지났죠? 네, 없는 거고요. 14저육 이거는 적중하고 동일합니다. 14m/s 미만의 바람. 그다음에 저장 육안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암기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고 나무특약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적중하고 똑같은데 거기에도 추가해 놓으시면 돼요. 나무특약에도 아마 추가가 될 겁니다. 이제 만약에 25년도 농금원 이론서가 나왔는데 적중해 있는 나무특약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됐고 나머지 품목의 나무특약에는 반영돼 있고 그러면 또 이제 그때 여러분들 좀 짜증 나시는 거죠. 그쵸? 네. 아, 약관 순서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 나무특약 두 문자 암기 다 하셨죠? 네. 시기의 계통, 전, 보병, 피토인데 이제 전생, 보병, 피토가 되겠죠? 손해방지 비용은 농금원 이론서에 써있든 안 써있든 약관엔 다 써있습니다. 과수원당 20만 원 한도로 다 지급되고요. 발생한다면 단 방제 비용, 시설 보수 비용 등 통상적으로 소용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이런 거 암기해 놓으세요. 나중에 가축재해보험 가시면 또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자, 넘어가시고요. 가입금액까지 볼까요? 가입금액. 가입금액 지금 현재 24년도 농금원 이론서를 보시면요. 이것도 여러분 체크 25년도에 바뀔 내용입니다. 사실 과실이 수확감소보장, 비가림과수 손해보장과 같이 묶여져 있죠. 그래서 가입금액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없어요. OD 빼놓고. 그냥 가입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으로만 돼 있어요. 돼 있는. 별도의 과실손해보장 가입금액 언급이 없어요. 유일하게 돼 있는 게 OD인데 OD를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는 잘못된 것, 평균 수확량이라는 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새로 나온 건가? 평균 가격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새로 나왔으면 어디에 뭔가 정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수정이 돼야 합니다. 나머지 품목은 가입금액 관련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수정이 돼야 하냐면요. OD는 아마 요거 다듬으면서 다른 품목도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데 네. OD 복분자 볼까요? 표, 암기하세요. OD 복분자. 표준 수확량으로 가입 수확량을 합니다. 가입 수확량이라고 명칭할 것도 없어요. 그냥 표준 수확량으로 가입하는구나. 표준 가격으로 가입 가격을 삼는구나. 여기도 복분자도 표준 수확량으로 가입하고 표준 가격을 가입 가격으로 하는구나. 자, 다른 것들은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죠. 올해 이 과수원에 기대되는 예상치를 산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50에서 100%를 가입 수확량으로 해요. 적종 제외하고 적종은 평년 착과량이 100%고 왜 100% 하는 것까지 말씀드렸고 그런데 OD와 복분자는 수확량, 예상 수확량,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지 않아요. OD 복분자는 이걸 하지 않아요. 인수 관련 수확량 보시면 OD 복분자는 이 대신에 평년 결실수, 평년 결과 모지수를 산출해요. 그럼 여러분 평년이란 용어에서 우리 아셨듯이 올해 이 과수원에 기대되는 결실수, 올해 이 과수원에 기대되는 결과 모지수, 뭔진 몰라도 이걸 산출해요. 결실수. 자, OD. 결실수. 엄청 많죠. 네. 이게 지금 결과모지 하나에 있는 결실수. 올해 이 과수원에 기대되는 결실수 몇 개일까요, 여러분? 이게 셀 수 있나요? 수니까 세야 되잖아요. 그쵸? 착과수처럼. 셀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세요? 아니면 대추 매실 살구처럼 다 털어서 양을 잴까요? 다 으깨지겠네요. 네. 이게 OD 품목의 특징이에요. 너무 많고 양을 잴 수도 없어요. 오미자 같은 경우 다 털어서 좀 쟀잖아요. 그쵸? 오미자도 물론 그렇지만 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결실수, 올해 이 과수원에 기대되는 결실수를 센다고 했는데 과수원 단위 세는 건 불가능해요. 과수원 단위. 결실수 불가능해요. 그럼 어떤 단위? 주 단위? 어디는 주간부가 뚜렷하게 있죠. 주 단위? 한 주당 몇 개? 이것도 어려워요. 1m 단위로 합니다. 올해 이 과수원에 1m에 몇 개 결실돼 있니? 예상되니? 기대되니? 평년 결실수 1m. 올해 이 과수원에 재반영해서 몇 개가 결실수가 조사되니? 1m에. OD 품목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제가 심지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은요. 이제 어떤 OD 과수원이 있으면 나무 이렇게 생겼다 치고 그 과수원에는 1m 가지를 가진 OD 나무 딱 한 그루만 있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인식하세요. 자, 이 과수원은 어떤 OD 과수원이든 나무 한 그루에 가지 1m만 있어요. 이게 이 과수원 전부 다 보시면 돼요. 이 장벽만 넘어가시면 어렵지 않아요. 네. 어떤 과수원은 1m에 뭐 100개가 기대되고 품종에 따라 어떤 과수원은 120개가 기대되고 제가 받아서 1m에 뭐 80개 조사되고 이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평년 결실수 올해 1m에 기대되는 결실수. 복분자 볼까요? 복분자. 사진이 좀 흐리죠? 네. 수학 다 끝난 복분자. 복분자 역시 아까 지나간 그림에서 보셨듯 굉장히 많고 다 털어서 잴 수도 없고 그럼 복분자도 결실수로? 그러자니 아니 다 엉켜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죠? 1m를 하려니 다 엉켜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분자는 자, 이 가지. 결과지가 매달려 있는 결과지의 엄마 가지. 결과지보다 1년 더 된 가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결과지들이 나오면서 쭉 늘어지면서 열매들이 결실되는 거죠. 이 결과지를 세보자. 올해 이 과수원에 기대되는 결과지.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이거 세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죠? 포기당. 복분자는 주간부가 없기 때문에 포기로 표현을 합니다. 한 포기당 올해 이 과수원의 결과모지가 몇 개가 기대되지? 평년 결과모지. 재해로 인해서 몇 개 손해봤지? 이해되시죠? 네. 복분자도 이런 여러분 그 장벽을 넘으셔야 돼요. 아,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용어는 보셨고, 자, 표준자는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가 산출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관에서 산출해서 우리 과수원의 경작 요소만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도 수확량이 있긴 해요. 기관에서 다 산출해놓은 거. 그래서 표준 수확량으로 가입하고요. 표준 가격 적용해서. 근데 저거 내 과수원 5년간의 데이터를 면밀하게 반영해서 산출한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수확량이. 그러면 올해 내 과수원에 1m당 기대되는 결실수와 기관에서 산출해낸 이 품종은 1m에 뭐 125개가 있대요. 이런 표준 결실수로 보정해주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에서 산출해놓은 거는 정확하게 내 과수원 거를 다 반영할 수 없으니까 올해 내 과수원에 한 포기당 몇 개가 기대되지? 결과지 엄마 가지가? 근데 표준적으로 이만큼이래요. 결과모지가 한 포기당 얼마 있대요. 수령에 따라. 그걸 보정해 주는 거예요. 자, 보험금 공식 나 다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냥 표표 평표 뭘로 나누는지 표표 평표. OD 25년도 수정돼야 하고요. 과거에는 복분자 뭐 이런 내용까지 실려 있었는데 이건 뭐 당연하죠. 표준 수확량 우리 주당 표준 수확량으로 제시됐으면 주수 실제 결과 주수 곱했잖아요. 똑같이 표기당 이 표준 수확량이 포기당으로 나오면 포기수 가입 포기수를 곱하면 되는 거죠. 네. 포기당 표준 수확량은 뭐 조건에 다 제시가 될 텐데
그럼 가입 포기수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더라. 복분자, 덩쿨성이죠? 덩쿨성은 참달해 보셨지만 면적. 이런 내용은 그냥 심화 내용입니다. 또 모르죠. 25년도에 아이고 어디 잘못됐네 고치시면서 이 내용 과거 내용을 싹 다 긁어 모아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표표 평표만 기억하시면 되고 무화과 온주밀감 그다음에 두릅과 블루베리 두릅베리도 여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 별도의 언급은 없어요. 가입 수확량 가입각 저 두 친구는 평년 수확량을 산출합니다. 두릅과 블루베리의 평년 수확량 인수 관련 수확량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약관에 보시면 평년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으로 돼 있어요. 아, 표준 가격을 가입 가격으로 하는구나. 그리고 평년의 50에서 100%를 가입 수확량으로 하는구나. 네. 농구먼 이론서에 별도의 내용은 없죠. 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이번 시간에 한 내용 중에서 뭐 가입 금액은 공식 2개만 암기하시면 되고 보험 기간에 따른 보상하는 제 특히 복분자하고 무화과 좀 신경 쓰시고 감귤, 온주밀감류와 만감류를 확실하게 비교해 놓으세요. 그리고 요 품목은 이런 보험금이 계산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것까지. 다음 시간엔 보험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